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일 툴과 쉐어 툴, 그리고 리쉐입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일 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줄 텐데요. 이렇게 그려진 오브젝트는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가 생겨서 우리가 이 바운딩 박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 직접 선택 툴을 선택했을 땐 나타나지 않지만 선택 툴을 선택하면 언제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브젝트를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늘리거나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하면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화면의 어느 부분을 드래그하든 안쪽 부분을 잡고 드래그하든 또는 바깥쪽 부분을 잡고 드래그하든 내가 드래그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보조선을 따라서 오브젝트를 크게, 작게, 확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옵션에 따라서 우리가 크기를 변형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스케일 툴을 선택을 했을 때 중앙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타겟 모양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색상을 조금 바꿔보면 좀 더 잘 보이려나요? 여기 중앙에 타겟 모양이 나타난 것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유니폼 또는 넌 유니폼 상태로 오브젝트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넌 유니폼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오브젝트보다 가로, 세로 비율을 달리해서 오브젝트를 복제하거나 크기를 변형할 때 활용을 합니다. OK를 누르면 원래 있던 오브젝트가 그냥 작아지거나 커질 뿐인데요. 카피를 누르게 되면 원래 있던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고 위쪽으로 80%, 양옆으로 90%의 크기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100%를 넘어가면 오브젝트가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보다 작아지면 오브젝트가 그 퍼센테이지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0%면 100%에서 10%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누르고 더블 클릭하여서 이번에는 유니폼 상태로 해볼 텐데요. 자, 100%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110%가 되면 오브젝트가 100%보다 10%가 커지게 됩니다. 90%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원래 있던 오브젝트에서 10% 정도 축소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OK를 누르면 당연히 원래 있던 오브젝트가 작아지는 거고요. 카피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있던 오브젝트는 그대로 두고 여기 기준점,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10%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옵션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잠시 화면을 좀 지우고 새로 오브젝트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좀 조절하는 이유는 색상이 너무 진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기에도 결과가 눈이 좀 아파가지고요. 자, 옵션을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4개를 복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의 사각형을 4개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 중앙에 이렇게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을 오른쪽 끝으로 옮겨줄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준점이 옮겨지면서 옵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유니폼의 상태는 90%로 그대로 둘 거고요. 자,
스케일 코너 옵션과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옵션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로 카피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10% 정도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작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D를 누르면 방금 했던 옵션이 계속해서 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계속해서 눌러 보겠습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가장자리 부분에 이 코너 레디우스 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오다 보니까 형태가 작아지니까 거의 원의 형태처럼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자, 코너 값은 왼쪽 하단으로 할 거예요. Alt 키를 누르고 기준점을 옮겨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누르고 자, 옵션 창이 생겨났는데요. 이번에는 스케일 코너 값을 주고 카피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보시면 스케일 값이 같이 10%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스케일 값이 계속 여기 코너 부분의 스케일 값이 같이 10%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와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 볼 텐데요.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자, 이렇게 기준점을 이쪽 오른쪽 상단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값을 주고 카피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카피가 되었을 뿐인데 혹시 변화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자, 잘 안 느껴지시면 컨트롤 DDD를 계속 눌러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코너 값의 스케일은 유지가 된 채로 계속해서 작아졌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까지 작아지니까 원처럼 보여지지만 스케일, 이 두께 선은 같이 10%씩 이렇게 줄어들어서 오브젝트가 작아졌을 때 이렇게 선이 굉장히 가늘어서 형태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개의 옵션을 전부 스케일 코너 값과 스케일 스트로크 이펙트 값을 그대로 같이 유지를 하고 카피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DDD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작아질 때마다 이렇게 두께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레디우스 값도 같이 이렇게 작아져서 형태가 자연스럽게 작아진 형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나 두께가 변경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밖에다가 좀 두고 이번에는 우리가 쉐어를 한번 사용을 해 볼 텐데요. 자, 다시 사각형의 형태를 하나 만들고 쉐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드래그하게 되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틀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형태로 이렇게 비틀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여기 중간에 기준점이 있는 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이렇게 옮겨 놓고 그리고 비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기준점이 왼쪽 하단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지는 형태나 위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비틀기 툴은 굉장히 센서티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 밖으로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비틀기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옵션을 통해서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라이전트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45도 비틀기를 해주면 이렇게 호라이전틀 방향으로 45도가 기울어집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버티컬을 선택을 하면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45도를 입력을 하고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앵글 값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비틀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앵글 값은 기준 축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45도 이렇게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호라이전틀 또는 버티칼로 이렇게 된 거랑 다르게 쉐어 앵글과 악시스 앵글이 같이 이렇게 비틀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OK를 누르거나 카피를 눌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쉐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도를 정해놓고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리쉐입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위쪽 꼭지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냥 회전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되거나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위에 있는 이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Alt 키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선은 여러분들이 리쉐입 툴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리쉐입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은 고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드래그한 부분들이 이렇게 복제가 돼서 선이 아래쪽 부분은 고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리쉐입 툴은 다른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고 리쉐입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릭한 지점을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쉐이프를 변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점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고정이 되고 리쉐입 앵커가 생겨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돼서 여러분들이 곡선의 움직임을 직접 선택 툴로 앵커 포인트를 하나 선택한 것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삭제를 하고 이번에는 다시 사각형 형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리쉐입 툴을 한번 사용을 해 볼 텐데요. 리쉐입 툴을 이렇게 지금 클릭을 해 보시면 면과 선이 같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쉐입 툴을 아까 선의 형태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게 되면 앵커는 생겨나지만 이렇게 형태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쉐이프 형태만 이 가장자리의 라인 형태만 움직이게 하려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직접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일단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쉐이프 형태만, 패스 형태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쉐이프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쉐이프 이 패스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과 함께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리쉐이프 툴은 작동을 하지 않고요. 선만 선택이 되었을 때 리쉐이프 툴은 이렇게 선의 형태를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쉐이프 툴이 있는 상태에서, 패스가 있는 상태에서 리쉐이프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리쉐이프 있는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일 툴과 쉐어 툴 그리고 리쉐이프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